강박증 원인, 모든 증상을 포괄하는 핵심 가치관, 기본 개념입니다. 인지 등 치료에서 핵심 가치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쓰는 핵심 가치관 용어는 예를 들어서 환자가 나는 무능력해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서 결국 이런 생각도 강박증의 어떤 내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강박증의 내용에 관해서 나는 무능력하다 이런 걸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강박증 발현 치료에서 가치관은 그 내용 다 필요 없고 환자가 극혐하는 피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환자가 나는 무능력해 라고 생각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피해를 보고 또 그 피해들 중에 어떤 피해를 극혐하느냐가 바로 기본 가치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나는 무능력해 라고 생각하는데, 자, 무능력하면 무슨 피해를 보느냐? 나는 돈을 못 벌게 무능력해서 돈을 못 벌게 되는 것이 극혐이다 라고 된다면 가치관은 재산 피해 극혐입니다. 또는 내가 무능력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극혐입니다 라고 하면 가치관이 명예피해 극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기본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핵심 가치관은, 이제 바른 치료 개념에서의 핵심 가치관은 이 기본 가치관 안에서 핵심적으로 환자가 극혐하는 피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핵심 가치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굳이 따지면 제 경험상 내담자들을 수백 명 이상 상담해 보니까 한 7대3 정도 비율로 있다고 봅니다. 강박증 심리 상담에서는 그 핵심 가치관이 바로 내담자 개인의 정확한 강박증의 원인입니다. 근데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 핵심 가치관을 정확히 찾게 되면 내담자의 증상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의 모습, 직업 및 진로 선택, 심지어 이성 교제까지 이 내담자의 은행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30대 남자 내담자는 자료 공개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대학생 때, 보통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로 잠시 하루 이틀 또는 한 달, 두 달 방학 동안 막노동을 하는데요. 이 내담자는 절대로 막노동을 안 했습니다. 자기가 왜 안 하는지 자기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단순히 좀 위험하다, 내 몸이 좀 약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는 길에서 바지가 내려서 망신당하는 일이나 암이 발병하는 것, 천장이 무너져서 다치는 것 등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의 주증상이 불면증을 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취업할 때는 중소기업이라도 좋고 연봉 낮아도 좋고 다 좋은데 조건은 딱 하나, 반드시 사무직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직이면 연봉이 낮든지 중소기업이든 뭐든 다 안 따졌습니다. 회사에서 앉아서 근무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원래 그의 기본 가치관은 명예피해 극혐입니다. 명예피해 극혐인데 바지 내려서 망신당하는 거는 괜찮고, 암이 발병해서 외모가 취해져서 자존심 손상 명예피해 괜찮고, 천장 무너져서 다치는 것 명예피해 괜찮고, 불면증이 이제 걸리면 그 다음날 일 못해서 욕도 먹는 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기본 가치관 개념 안에서 어느 건 되고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좀 나눠지고 있었죠. 그런데 참고로 핵심 가치관 개념이 없는 경우는 기본 가치관 명예피해 끼면 가능한 두루두루 다 그냥 좀 이렇게 선택될 확률이 높은데, 또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 핵심 가치관 개념이 있는 경우는 조금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자, 상담을 쭉 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의 핵심 가치관은 평균 이하의 인간이 되는 것 극혐이었습니다. 그는 평균 이하의 인간이 되는 것으로 인해 명예피해 보는 것만을 극혐했습니다. 그 핵심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제 그의 증상과 은행 등을 해석하면 이랬습니다. 1. 그가 아르바이트로
막노동을 절대 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이 막노동은 이 남보기에 이 사회 하루층이 하는 일, 즉 평균 이하의 인간이 하는 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 바지가 내려가는 것, 암이 발병하는 것, 천장이 무너지는 것 등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 자, 바지 내려가고 암이 발병하고 천장 무너지고 다치는 이런 경우는 아주 뛰어난 사람도 누구나 다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즉 국무총리도 암에 걸릴 수 있고, 국무총리도 천장 무너져 다칠 수도 있고, 국무총리도 바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바지 내려가고 암 발병 이런 것들은 평균 이하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 썼던 거죠. 3. 불면증이 증상으로 선택된 이유는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다음날에 일할 때 집중이 안 돼서 일을 잘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잘못해서 평균 이하의 인간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 회사 사무직에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사무직으로 회사 안에서 근무하면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딱 앉아서 일을 하면 남보기에 어느 정도 기본은 된 인간으로 보일 듯 했습니다. 지금 이 얘들은 다 이 내담자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 연봉은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봉을 1,0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뭐 내가 말 안 하면 뭐 남들이 내가 1,000만 원 받는지 뭐 1억을 받는지 모르고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딱 폼나게 사무실에서 에어컨 틀고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일단 평균은 넘는다. 평균을 먹고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사무직 집착을 했습니다. 그럼 사무직 집착은 이게 다 강박 행동입니다. 원래 이렇게 돼버리면 넓은 의미에서 강박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하 생략이고요. 자, 이렇게 상담 때 핵심 가치를 파악하면 피해 감수할 부분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것이 훨씬 쉽고 내담자가 자기 은행이나 새로운 증상 등에 대해 명백히 이해를 하고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병과 치료에서 혼란이나 불안 등도 충분히 완화되거나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의 증상에 대한 바른 치료의 핵심은 나도 평균 이하의 인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 또 나도 뭐 평균 이하의 인간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 개념입니다. 물론 치료 방향은 그런 인간이 안 되게 하는 합리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인기 있는 자격증을 따기 등 이런 것들을 상담 때 다루고 뭐 자존감 올린다 하면서 다루면 이게 바로 틀린 치료입니다. 그게 다 강박 행동을 치료자가 가르치는 겁니다. 인지행동 치료가 그런 것 전문적으로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지행동 치료 절대 하지 않고요. 인지행동 치료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사실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뭐 우울증에도 쓰고 사형부에도 쓰고 감옥에도 쓰고 이러는데 강박증에는 쓰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뭐 제가 뭐라 할 관심도 없고 어쨌든 강박증에서는 100% 쓰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도 평균 이하의 인간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됐을 때 엄청나게 비통합니다. 그래서 그걸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평균 인간이 될 때 괜찮습니다. 그래도 뭐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대로 버티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대로 감수하고 버티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뭐 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피해감 책임 없이 그냥 잘 될 겁니다. 뭐 그래도 괜찮을 거는 완전히 틀린 치료고 인지행동 치료는 틀린 치료입니다. 그래서 제져서 모두가 속고 있는 강박증 치료에는 이 개념 설명이 없습니다. 이 개념 설명을 다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책 집필이 지금 이거 언제 끝날지를 제가 참 가늠이 안 돼가지고 부담이 커서 일단은 제외를 했고 또 이 핵심 가치관의 개념에 핵심 가치관 개념에 관련된 사례들 정리하기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뭐 이거 2, 3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본 가치관 개념, 뭐 센터 이런 개념들을 수록했고요. 그래서 이 개념 설명은 제가 이렇게 틈틈이 뭐 유튜브나 블로그 뭐 등에서 제가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상 방송을 마치고요. 편한 저녁 되십시오.